테니스 스트링 두 번째 2편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입니다. 기존의 스트링 1편과 1-1, 1-2 영상을 꼭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테니스 스트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전 영상들을 꼭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에 이전 영상들 링크가 있고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하얀색 바가 뜨면서 이전 영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1편 영상부터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고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정보가 한꺼번에 갑자기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댓글로 궁금증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링과 텐션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테니스 공을 직접 타격하는 부분인 테니스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가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줄의 올바른 기능이 발휘되기 위한 정확한 텐션, 장력 개념이 이 스트링과 텐션인데요. 스트링과 텐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면서 현대 테니스 기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해당 기술에 맞는 스트링 선택과 텐션 조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놓고 반대의 세팅 값이 필요한 기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데? 잘 안 되는데? 반대라니까 이게 이런 성질이 나는데, 이런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도 명확하게 딱 짚어주지 못하니까 많이 혼선 속에서 헤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테니스 발전은 더디면서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링 텐션 수치나 준다고 엘보가 발생이 안 되거나 있던 엘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테니스 공을 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스트링, 그러니까 프레임에 걸려져 있는 스트링 줄이 아닌 프레임으로 공 타격하나 뭐 있나요? 이런 얘기하면 꼭 삑사리 맞는 거 얘기하는데 그 삑사리 그 프레임 맞아서 잘 들어가던가요? 여러분이 테니스 공을 타격하는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은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공 치지 않고 프레임으로 공 치는 부분 물어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공을 스트링으로 타격하는데 스트링 줄은 중요하지 않고 라켓만 중요하답니다. 둘 다 중요하고요. 둘의 조합과 상성이 제대로 작용이 되어야 장비의 성능이 제대로 발현되고 실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만국 텐션 48 이 말은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스트링과 텐션에 대한 개념을 깨치고 대한민국은 무조건 48만 남자는 꼽으면 된다는 이 말 자체가 한국 테니스를 망조로 이끈 여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스트링 텐션을 48파운드로 하면 망한다는 말이 아니란 얘기를 수백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48이면 다 맞는다는 이런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따라하면 망하는 테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수근이 하든 강호동이 하든 무조건 48파운드, 김희철이 하든 서장훈이 하든 무조건 48파운드. 지금 제가 4명에 언급한 이 연예인들 보면은 체형 조건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제가 일부러 극과 극인 상태의 어떤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거론을 했는데, 근데 무조건 48이 맞다고요? 이수근, 김희철이가 48이 맞으면 강호동, 서장훈한테는 말도 안 되는 텐션이고, 반대로 강호동, 서장훈이 이게 맞으면 이수근, 김희철이한테는 또 말도 안 되게 안 맞는 텐션인 거예요.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자는 무조건 48이면 다 된다고요? 그 말을 믿습니까? 자, 모든 라켓에는 권장 참고 텐션이 있다는 얘기를 누차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에 표시한 이 부분, 지금 뭐 빨간색 내지는 화살표 아니면 여기 말고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라켓 테두리에 다 돌려보면은 지금 이제부터 보이는 이런 수치들이 여러분 라켓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Recommended Tension Range, REC, String Tension, String Tension, Tension, REC Tension, Recommended Tensio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텐션 권장 범위 텐션 레인지라고 범주가 나오죠. 그래서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 여기 보면 55에서 65, 여기 보면 52에서 6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라켓에는 이런 수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는 라켓 꺼내셔서 한번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 라켓에는 수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킬로그램도 나오지만은 이제 lbs라고 이게 파운드 단위인데 이런 수치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몇 파운드 표시입니다. 라켓에 표시된 시작 텐션의 최저 수치가 50파운드 이하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까 보여드린 제가 여러가지 그 라켓에 표시된 걸 다 캡처했던 화면에도 보면 마지막에 하나만 48부터 시작하는 게 나와요. 자, 보통 50에서 60, 52에서 60, 53에서 64, 55에서 62, 55에서 65, 55 플러스 마이너스 5, 요거는 50에서 60이죠. 그 다음에 57 플러스 마이너스 5, 요거는 52에서 62까지란 말이죠. 여기 언급된 수치 말고도 다양한 수치 값이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치값 중에서 앞쪽이 최저 수치, 뒤쪽이 최고 수치인데 이 뒤쪽의 최고 텐션 수치를 보면은 50대 후반 파운드를 넘어서 60대 파운드 수치가 나오는 라켓도 상당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라켓 꺼내보시면 대부분 다 이 50 초중반에서 시작해서 60 초중반 정도 끝나는 수치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본인 라켓에 적용한 여러분들의 스트링 텐션 수치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켓의 권장 텐션 범위 안에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서브 이론 강의장이나 서브 레슨을 받으러 오신 1000여 명 이상의 테니스인들의 통계를 봐도 이 범위 안에 있는 권장 텐션 범위 안에 있는 스트링 텐션 수치를 적용하는 분들은 10% 정도입니다. 라켓의 권장 텐션 범위 안에 있는 수치를 적용한 사람이 1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 90%가 라켓의 권장 텐션 범위에 있지도 않은 수치로 텐션을 적용합니다. 우선은 그게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아시는 분들도 여기 안 집어넣어요. 왜? 그러면서 공 안 나간다는 이상한 소리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율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테니스인들에게 물어보거나 확인해 보세요. 클럽 멤버나 같은 동호회 있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권장 텐션 범위 안에 있는 스트링 텐션 수치를 적용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비율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꼭 8, 90%까지는 안 가더라도 범위 안쪽에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꼭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레코멘디드 권장 참고 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켓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텐션 범위에서 스트링 텐션을 적용하는 것이 라켓 성능이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참고하라는 뜻이고,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낮은 경우는 있어도 이 텐션 범위보다 높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높은 텐션을 적용하든 낮은 텐션을 적용하든 그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남자는 48, 여자는 46이랍니다. 웃습니다. 웃어 그냥. 그럼 이 권장 텐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적용한 텐션이 라켓의 권장 텐션 범위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라켓을 보니까 권장 텐션 범위가 50에서 60파운드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분 중에 권장 텐션 범위 안에 있는 텐션을 적용한다고 할 때, 낮은 영역, 중간, 높은 영역, 이 중에서 어느 영역이 있습니까? 제가 임의로 50에서 54, 55에서 57, 58에서 60 정도로 3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지금 50에서 60까지의 권장 텐션 범위가 있는 라켓에서 이 3단계로 구분을 했을 경우에 이 중에 어디 적용했냐 물어보면 99% 50에서 54입니다. 55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55에서 54 정도까지라도 50대를 넘는 텐션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참 장족의 발전입니다. 몇 년 전, 10년,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자체 하면은 자기들이 주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미쳤다고 괜히 옆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도 최근에는 권장 텐션 범위 안에 수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를 비롯한 극소수의 정확한 테니스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운영하거나 현명한 분들의
동호인분들 아니면 이 테니스를 제대로 하겠다는 분들이 바른 판단으로 조금씩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자, 대한민국을 점령한 만국 텐션이 왜 만능 텐션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줄을 단단히 묶을수록 공의 회전을 주기는 쉽지만 줄이 공을 밀어내는 탄력은 줄어든다. 조금 덜 단단히 묶으면 줄들이 깊이 함몰되었다가 탄력에 의해 공을 밀어내므로 훨씬 멀리 날아간다. 물론 회전을 줄 시간은 줄어든다. 자, 방금 본 영상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문장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줄을 단단히 묶을수록 공에 회전을 주기는 쉽지만 줄이 공을 밀어내는 탄력은 줄어든다. 조금 덜 단단히 묶으면 줄들이 깊이 함몰되었다가 탄력에 의해 공을 밀어내므로 훨씬 멀리 날아간다. 물론 회전을 줄 시간은 줄어든다. 여기서 줄을 단단히 묶을수록 개념은 텐션 수치가 높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텐션 수치가 높게 적용된 라켓을 사용하면 스핀과 컨트롤은 유리하지만 볼을 보내는 파워와 속도는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다음, 조금 덜 단단히 묶으면, 즉 텐션 수치가 낮게 적용이 되면 볼의 속도와 파워는 좋아지지만 컨트롤과 스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자, 한꺼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텐션이 높으면은 스핀과 컨트롤에 유리하고 볼 보내는 파워 속도는 떨어진다. 텐션이 낮으면 볼의 속도와 파워는 좋아지지만 컨트롤과 스핀을 주기는 어렵다. 자, 지금 이 내용처럼 방금 본 영상의 텐션 수치 강도에 대한 기능과 이 설명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던 분 있나요? 텐션이 높으면 스핀 컨트롤에 유리하고 파워 속도는 떨어지고, 텐션이 낮으면 파워 속도는 좋아지지만 컨트롤과 스핀은 주기는 어렵다. 이 내용을 평소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알고 계셨던 분, 이 내용이 맞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방금 본 영상의 텐션 강도 수치와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동일하게 알고 있던 분 계신가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텐션이 낮아야 스핀, 회전이 많이 걸리고 컨트롤이 좋다고 알고 있으니까 라켓에 있는 권장 텐션 범위에도 없는 낮은 텐션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낮은 텐션의 개념은 현대 테니스의 장비와 기술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뭐 낮게 맨다고 테니스 못 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세팅으로 현대 테니스 기술을 적용하기는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텐션의 강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술이 적용됩니다. 포인트의 피니시 동작을 하나만 봐도 아직도 라켓 스윙을 하면서 왼손으로는 샤프트 잡으면서 헤드 끝은 12시가 하늘로 향하고 있는 이런 스윙 피니시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치는 게 맞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테니스에서 와이프 스윙, 스핀을 그어는 큰 궤적을 그리는 이런 회전 동작을 하는 샷을 하면은 피니시 동작은 내가 오른손잡이면 라켓은 내 어깨와 왼쪽 팔꿈치 사이쯤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라켓 스윙을 하는 사람의 정면에서 보면은 마치 자동차 와이퍼가 움직이듯이 그런 식으로 회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그 피니시 동작 기준으로 하나만 볼 때도 적용하는 텐션 수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낮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스핀을 걸려고 하니까 스핀도 걸리기 전에 공이 튕겨 나가니까 힘바는 떨어지고 스핀도 제대로 안 걸리고. 여러분들의 테니스 라켓과 공이 임팩트하는 순간을 영상으로 정확하게 너무 빨리 지나갔죠?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렇게 정확한 형태의 공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완전히 공이 사라지죠? 여러분들 지금 상상도 못하던 일이 지금 눈에서 보여지고 있죠? 자, 원형이었던 공이 완전히 스트링에 달라붙었다가 형태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원형 상태로 복원이 되어 나가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테니스 라켓과 공이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공의 형태가 이 정도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이 거의 사라진 이런 상태까지 공의 형태가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이 사라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포켓팅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댓글에서 스트링 텐션에 대한 퍼포먼스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댓글로 댓글 남겨주셨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이것만 설명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스트링 줄이 공을 마치 주머니로 싹 감싸듯이 잡고 있는다고 해서 포켓팅이라고 합니다. 포켓. 우리가 주머니를 포켓이라고 그러죠. 또는 줄이 공을 물고 이빨로 확 문다고. 예. 그래서 영어로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스트링이 공을 바이트했다, 물었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주 일부 그 스트링 이름 자체에는 또 바이트가 들어가는 스트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줄을 확 잡아버린다는 그런 뜻을 강조한 의미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공이 라켓에 묻어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방금 본, 자, 그렇게 공이 사라지는, 묻었다고 표현하기에 이렇게 공이 사라진 상태가 올바른 표현일까요? 자, 다른 스포츠 공을 보겠습니다. 테니스 공보다 더 딱딱한 야구 공을 배트로 타격할 때는 어떤 상황이 부딪히는지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야구 공은 테니스 공보다 훨씬 더 딱딱하니까, 단단하니까 원형의 공 상태가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방금 일어났던 테니스 공이 완전 사라지는 그런 형태나 다른 형태로의 변형이 일어날까요? 야구공을 배트로 칠 때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물어보니까요. 강의장에서도 그랬고. 근데 야구를 좀 아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십니다. 방금 이렇게 딱딱했던 공이 완전히 배트해가지고 막 달라붙어 버리죠. 이렇게 그 형태가 찌그러듯이 달라붙었다가 다시 야구공 형태로, 원형의 형태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딪히는 순간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그렇게 단단한 야구공도 배트와 임팩트 되는 순간에는 저런 식으로 공의 형태가 바뀝니다. 임팩트 후에 다시 야구공 본연의 동그란 구형으로 복귀가 됩니다. 야구공보다 더 부드럽고 말랑한 테니스 공의 경우 변형이 쉽게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스포츠로 야구와 다른 종목으로 골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테니스 공보다 더 딱딱한 골프공, 골프공도 딱딱한 거 아시죠? 자, 이 골프공이 골프 클럽과 부딪히는 순간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골프공이 테니스 공보다 딱딱하니까, 단단하니까 원형 형태가 유지될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변형이 일어날까요? 이 단단한 골프공이 이런 식으로 원형 형태가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젤리처럼 막 달라붙어 가지고 형태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실험실에서 하는 장면이라서 좀 더 격하게 했고, 실제로는 한 반원 정도, 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복원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찌됐든 이런 고도의 골프공 공 상태, 이 상태 이대로 타격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역시 골프공 타격 순간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골프공도 저렇게 임팩트시 바뀝니다. 그래서 테니스 공도 변형이 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방금 제가 지금 사진 컷으로 몇 컷 보여드렸지만, 이거 수만 컷으로 촬영했을 때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0몇 초, 0.0몇 초 이런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거를 내가 보고 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또 사진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스트링에 또 공 형태 그대로 딱 있는 그런 것들 어떻게 장비 사거나 어떤 이미지에서 본 거 있으면 그거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이미지로 사용되는 거지, 실제로 라켓과 공이 부딪힐 때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의 공이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가 안 일어납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공 복원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공의 바운드나 압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현상이 제대로 나오고, 그래서 공 상태가 정확한 테니스 공으로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나쁜 공으로 연습과 훈련을 해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서 제대로 된 선수와 정확한 기량, 시간적인 효율성 등등이 나아질까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답은 다 아시죠?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테니스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에서의 공 상태는 어떨까요? 공 상태가 정확한 테니스 공으로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는데, 정말 정확한 상태, 바운드가 제대로 나오는 테니스 공으로 레슨 받고 있습니까? 레슨 받은 지 오래되셨다고요? 그럼 당시의 공 상태는 어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바운드 상태가 나오고 압력 일정하고 동일한 상태의 공으로 레슨 받으셨나요? 짬뽕에 짬뽕, 사용기간 다르고 브랜드 다르고 바운드 다르고 펠트량 다르고 완전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러니까 기량 발전이 어렵고 실력이 빨리 안 늘어나고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공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묻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가요? 지금 보는 것처럼 라켓의 형태와 공의 형태가 동일하고 물체의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맞닿아 있을 경우에 이거를 묻었다고 표현해야지 맞는 거지. 제가 자꾸 표현 얘기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일어나는데 자꾸 묻혀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런데도 지금 이 상태를 보고 이걸 묻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할까요? 묻었다는 표현보다는 안 그러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스트링 줄에 떡이 되도록 달라붙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말 가지고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닙니다. 상태나 현상에 대한 표현이 정확해야지 우리가 그 내용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떡이 되도록 달라붙었는데 이걸 묻었다고 표현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테니스 공과 라켓이 아니라 뭐 다른 소재, 다른 물질인데 이런 식으로 상태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뭔가요 하면은 이걸 묻었다고 하나요? 정말 묻었다는 거는 정말 그 순간 부분, 그 경계 부분만 맞닿아 있는 걸 묻었다고 하는 거예요. 묻었다고. 당구 치시는 분들은 묻었다는 표현 아시죠? 이걸 묻었다고 표현을 합니까? 자, 그래서 텐션이 높고 단단해야지 공이 이런 식으로 줄에 완전히 감싸지거나 줄이 공을 물었다는, 바이트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 단단한 포켓된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텐션이 높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줄 텐션이 낮으면은 이러한 포켓된 현상이 안 나옵니다. 텐션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텐션이 낮으면은 좀 전에 본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줄을 덜 단단히 묶으면 줄들이 뒤로 깊이 함몰되면서 물러났다가 공을 튕겨내는 탄력이 늘어난다 그랬죠. 텐션이 낮으면은 여러분이 방금 본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줄 상태가 지금 거의 이 라켓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텐션이 낮아서 수치를 낮게 적용하거나 줄을 오래 사용하면 이렇게 줄이 늘어나면서 공 형태는 덜 무너지면서 뭐 완벽하게 구형은 아니더라도 완전히 지금 방금 본 떡이 된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줄이 공과 함께 뒤로 물러났다가 탄력에 의해서 앞으로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이 뒤로 깊게 함몰되었다가 튕겨내는 탄력에서 보내는 이 현상이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본 공이 완전히 줄에 떡이 돼서 붙도록 달라붙었다가 형태로 복원되는 그 시간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줄이 물러났다가 튕겨내는 이 현상이 훨씬 더 빨리 발생이 돼요. 즉 포켓팅 현상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트램폴린이라고 합니다. 트램폴린 현상. 자, 그러면 트램폴린이 뭘까요?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인데 이게 트램폴린입니다. 이게 트램폴린. 예, 뭐 어른들도 하는 것도 있고 애들 이렇게 이 테두리 안쪽에 용수철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 이제 보호하려고 커버 씌워놓고 여기 봉봉 뛰면서 팡팡 뛰는 거 있죠. 요게 트램폴린이에요. 요게 트램폴린. 자, 그래서 이 트램폴린을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자, 여기 있는 이 용수철들이 이 탄성이 좋아서 잘 늘어나서 물컹물컹 해야지 깊게 들어갑니까? 용수철 잡고 있는 용수철 성능들이 단단해야지 깊게 들어가나요? 물컹물컹 잘 늘어나야지 깊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깊게 들어가야지 높게 튀어오르나요? 살짝 낮게 들어가야지 높게 튀어오르나요? 당연히 깊게 들어가야지 높게 튀어오르죠. 그래서 이 트램폴린을 90도로 세워 보겠습니다. 방금 누워있던 화면에서. 자,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깊게 들어가야지 높게 나올까요? 짧게 들어가야지 높게 나올까요? 당연히 많이 깊게 들어가야지 높게 나오죠.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트램폴린의 용수철 물컹물컹 잘 늘어나면은 라켓에 걸린 메어진 줄이 잘 늘어나면 텐션이 낮을 경우는 테니스 공이 뒤로 깊이 함몰되었다가 강하게 빠르게 멀리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트램폴린 용수철이 탄탄해서 잘 안 늘어나면 테니스 라켓에 걸린 메어진 줄이 단단하고 강하면 텐션이 높으면은 테니스 공은 스트링면에 오래 머물면서 컨트롤과 스핀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라켓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려면 적어도 권장 텐션 범위 안에서 사용하거나 이걸 기준으로 가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사용자의 체형, 체격, 키, 리치, 체중, 근력, 그립, 스탠스, 기술, 가감에서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든 4명의 연예인 있죠? 이수근, 강호동, 김희철, 서장훈 이 이 인물의 체형, 체격, 키, 리치, 체중, 근력, 파워, 그립, 스탠스, 기술은 나중 문제고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 체형, 체격, 체중, 리치, 근력, 파워 같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러니까 포켓팅 현상이 발생하는 장비와 트램폴린 현상이 발생하는 장비는 전혀 다른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동시에 발생이 되는데 한쪽으로 비중이 높은 거예요. 포켓팅만 일어나고 트램폴린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설명을 하면 꼭 이런 얘기를 꼭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 그래서 포켓팅 현상이 발생해야지 스핀과 컨트롤이 유리하면서 회전을 주는 기술을 구사하기, 현대 테니스 기술에 부합한 기술을 구사하기 좋은데 텐션 낮춰가지고 공 팡팡 튕기니까 어찌 되냐? 줄 늘어나서 공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줄도 안 바꾸고 공도 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공 상태가 썩어 빠지고 튀지도 않는 벅벅거리는 거 가지고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코트로 보내야 되니까 텐션 늘어난 거 쳐가지고 쭉쭉 밀어요. 예? 펠트 다 떨어지고 사가가지고 튀지도 않는 거. 저도 뭐 의자나 이런데 책상 밑에 그 재활용으로 끼우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정말 사갔다는 표현이 다 적합한 그런 테니스 공으로는 현대 테니스 기술이 적용될 수가 없고 정확한 기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공을 네트 넘어 보내려니까 줄이 늘어나서 줄발로 줄의 탄성으로 공을 보내하니까 스트링줄 교체하는 소리 하질 않고 할 줄도 모르고 썩어 빠진 공 사용하는 겁니다. 현대 테니스의 기술을 구분을 해야 한다면 미는 기술이 아니라 당기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거를 뭐 칼로 모베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은 기술의 비중을 보면은 당기는 동작의 핵심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대 테니스 기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포핸드의 레깅 동작이라는 게 당기는 겁니다. 당기는 거. 라켓 헤드 90도로 세워가지고 면이 그대로 진행하는 게 현대 테니스 포핸드가 아니란 겁니다. 이건 나중에 포핸드 기술 설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강의 후에 이 기술 적용해서 라켓을 세팅해서 텐션 뭐 저한테 안 사셔도 돼요. 기존 텐션보다 올려가지고 막 스핀 거는 기술 해보니까 팍팍 더 잘 걸리고 좋다는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피드백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그 얘기 안 한다고. 예. 줄 가서 매달라는 텐션 안 매주면 그 집 안 간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텐션 높은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포켓팅 현상을 경험을 해 보셨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다고요? 제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라켓 스트링은 동일하고요. 그 텐션 수치를 뭐 3에서 4, 한 5에서 6파운 정도 올려가지고 쳐봅니다. 저 말고도 뭐 저한테 들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이런 텐션이 높아야지 컨트롤과 스핀에 좋다는 개념을 알고 적용해 보려고 텐션 수치만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공을 치고 나서 두 가지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딱딱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베드, 스트링 면의 경도가 장력이 탄탄하니까 공 칠 때 이전에 낮은 텐션보다는 좀 더 딱딱하고 단단하게 느끼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공이 안 나가요 얘기를 합니다. 네, 공이 안 나갑니다. 공이 안 나가면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방금 본 그 화면 있죠? 라켓에 공이 완전히 사라지는 화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다 줄 매고 사용하면서 기간이 오래되거나 텐션 낮은 거면 뭐라고 합니까? 베이스라인 너머로, 펜스 너머로 공 나가죠.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날린다고 표현하죠. 날린다고. 내가 라켓으로 조금만 공 갖다 대면은 벌써 공 날아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죠? 줄 뒤로 물러났다가 탄력으로 공을 확 밀어버리는. 그래서 공 상태 엉망돼도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공 보내야 되니까 밀어요. 그래 놓고 네트만 넘기고 베이스랑 넘어가는 거는 그냥 치세요. 치다 보면 들어오는데 언제 나한테 레슨 끝나고 하산해서 네가 알아서 제대로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낮은 텐션 범주보다 높은 텐션 범주를 사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방금 설명 들은 것처럼 이 포켓텐 현상이 일어나야지 컨트롤과 스핀에 더 유리하고, 이렇게 스핀이 강화된 기술이 바로 현대 테니스가 요구하고 많이 활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라켓 스트링 텐션 범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실험을 해야지 기술이 발전이 됩니다. 물론 이거 조정한다고 여러분 테니스가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현대 테니스 기술 개념의 테니스를 하기 위한 준비사항이 갖춰지는 거예요. 준비사항. 밀고 당기는 기술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당기는 영역 쪽에 기술 비중이 높다. 그래서 포핸드, 발리, 서브 모두 당기는 동작에서 핵심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당기는 얘기가 없어요. 밀어요. 서브도 밀고 포핸드도 밀고 발리도 밀고. 그래서 실제 프로 선수들이 어떤 수치의 텐션을 적용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스트링 설명 2편 영상 보시면서 충격받은 분도 많고, 이게 여러분의 논파가 안 됩니다. 논파가. 왜?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수들이 실정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선수들이 그래 높게 매니까 높게 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긴 설명과 자세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알려드리는 이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실제 텐션의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또 바로 자료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엄지척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상을 정확히 보시고 영상에서 하는 내용의 근거를 두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질문을 하십시오. 단순하게 툭 던지는 질문은 답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잘 봐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링 1편 1-1, 1-2, 그 다음 오늘 스트링 2편까지 보시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스트링 관련 내용들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한번 봤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스트링과 텐션 개념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가거나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 이렇게 세팅된 두 가지 비교 대상의 라켓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다르네요. 이게 지금 코치님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왜 이런지 알겠네요 하고 정말 빠르게 상황 파고 바뀌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선을 겪으실 거예요. 저도 이 개념 깨치기 전까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명시킬 정도의 자료와 개념을 숙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 저도 텐션 낮아야지 스핀 잘 걸리고 컨트롤 잘 되는 걸로 기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를 알고 나서는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조코비치 저베레프처럼 막 갖다 라켓을 갖다 막 두들기 패듯이 막 갖다 360도 포핸드 회전하는데 팽팽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무슨 360도입니까? 라켓 스윙 120도만 가면 벌써 홈런 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선수들이 그런 텐션을 적용을 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을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단순하게 이 선수가 이 수치 적용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도 정확히 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 꼭 클릭해 두시고요. 종모양 클릭해 두시면 알람 설정 빨리 가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 4가지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보시다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옵니다. 그리고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